몇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오늘은 미국 외교협회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음, 음, 어, 오늘은 China's fake de-dollarization, 음, 탈달러화가 fake, 속임수다는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요새 눈이 침침해가지고. Back in 2005, China held 79% of its growing reserve portfolio in dollars. 2005년에 중국은 빠르게 증가하던 외환보유고의 79%를 달러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디스클로즈 했죠. 공개했어요. 2019년에 우리는 55% 보유하고 있어. 많이 줄었네요. That is the last disclosure. 마지막 데이터래. 공개된 마지막 데이터고, US Treasury 데이터, 미국 재무부죠. 재무부의 데이터를 면밀히 좀 분석을 해보면 중국 공식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달러 비중이 약간 감소했거나 난 US 비미국 커스토디안 수탁기관인가요? 수탁기관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을 합니다. 일치한다. 룰사웃. 오케이. 그래서 결론 벌써부터 결론이 나는데 결론이 아닌데 이게 어쨌든 주제네요. 중국은 탈달러를 잃었을까? 아니요. 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겉보기에는 79에서 59%로 엄청나게 빅4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기간,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하는 그 기간에 3조 달러, 8천억 달러에서 외환 보유고가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까지 증가했대요. 뭐 이럴 수가 있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떨어졌다. 이후 8년 동안 3조 달러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비중의 변동이 글로벌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중국은 일종의 어떤 게임을 해왔습니다. 전략을 사용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달러의 비중을 줄였다.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였는데 하지만 공식 외환 보유고 자체는 증가를 멈췄다는 내용입니다. 뭔 내용이야? 내용을 좀 볼게요. 볼게요. 중국 그 전체의 대외자산 증가가 정책은행 정책은행의 해외 대출 증가, 그리고 국유 상업은행의 해외 및 외환자산 증가, 대부분이 국내 자금 기반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국부 펀드 자산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국은 자기들이 그 진행하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국가 자산에 대한 통화 구성을 완전히 공개 안 하고 있어요. 사실 there is essentially no useful public information about the country or currency composition of the obviously substantial foreign asset of China's policy bank. 정책은행의 어떤 상당한 해외 자산이 어떤 국가에 어떤 통화로 구성되어 있는지 사용할 만한 공식적인 정보가 없다예요. 뭐 깜깜이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상업은행의 어떤 deposit taking이 어떤 해외 자산 데이터도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보면 어떤 데이터는 위안화 표시 해외 자산을 포함하고, 또 어떤 데이터는 외화 표시 국내 자산을 포함하고, 심지어 쿼터리 분기 데이터가 원슬리 데이터하고 라인업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월별 데이터 합치면 분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뭔가 좀 숨겨져 있는 데이터들이 있나 보네요. All the available data including that.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는 최근까지 정책은행의 해외 대출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유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예인데요. 잠비아나 스리랑카, 에콰도르, 앙골라는 중국 정책은행의 어떤 채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리스트럭처링 케이스. 다양한 리스트럭처 채무관계 재조정 사례에서 위안화나 어떤 유로화가 아니고 달러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케냐 같은 경우가 뭐
조금씩 어떤 변화가 있지만 유연화로 결제하는 전체 규모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Safe Published Data. Safe. SAFE는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의 약자로 중국 국가 외환 관리국이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여기 있네요. SAFE는 국유 상업은행의 외환 자산이 약 70%가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발표한 거예요. 하지만 이는 이제 실제 달러 시장에서 은행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유 은행의 이게 뭐 어렵네요. 이게 무슨 말이야? 국유 은행의 유로 엔 빗달러 외화 자산은 외부에서 조달한 유로엔 등의 부채와 상쇄된다. 즉 달러 자산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달러 차입은 감소하고 있다. 이게 그 내용인 것 같네요.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중국 국유 상업은행들은 외환 자산 중 70%가 달러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은행들은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네. 중국은 역시 달러 중심으로 움직여요. 달러 시장에서 영향이 크겠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 구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단순히 달러만 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유로엔 같은 돈을 빌려서 그 통화로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로를 빌리면 부채니까 그 유로를 다시 유럽에 투자하는 거 자산으로. 중요한 포인트 서로 상쇄된다는 겁니다. 유로 자산이 있어요. 투자. 동시에 유로 부채도 있습니다. 빌린 돈. 그러니까 서로 상쇄되는 거예요. 유로를 많이 들고 있다라기보다는 유로를 빌리고 유로를 투자하고 다시 갚는 구조에 가깝고 겉으로 보면 달러 70%니까 달러 중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통화를 빌려서 중국은 그대로 투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 통계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외환시장 영향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나오는 그래프를 좀 보죠. 제가 좋아하는 그래프가 참 좋아요. 그래프는 말이 길지 않고 데이터만 보면 되기 때문에 좀 읽기가 편합니다. X축은 시간 쿼터로 나눴고 Y축은 자산이네요. 뭐 돈이네요. US 달러. 그래서 초록색은 중국 은행들이 보유한 달러 자산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노란색은 중국 은행들이 빌린 달러 부채를 의미합니다. 2015년 이후에 달러 자산이
쭉 증가되다가 21년부터 꺾이고요. 떨어졌다가 24년 2분기 기점으로 올라갑니다. 자산이. 그리고 달러 부채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다가 21년 4분기부터 쭉 감소하는 추세가 입니다. 격차가 벌어지네요. 여기에 핵심 의미는 과거에는 달러 자산이나 달러 부채가 거의 균형을 이루면서 움직였는데 현재는 달러 자산은 늘지만 부채는 감소되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차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백도어 인터벤션, 백도어 인터벤션, 우회 개입. 우회 개입에 해당되는 대외 포트폴리오는 전부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순 대외 달러 포지션은 작년 말 기준 7천억 달러 넘어섰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 데이터만 봐도 500억 달러 증가한 걸로 나타난다. 우회 개입, 이게 백도어 인터벤션 좀 더 보죠. 두 번째 차트입니다. 백도어 인터벤션 아주 궁금해가지고. 백도어 인터벤션이 뭐지? 그러니까 공식 외환보유고 대신에 국유은행을 통해 달러를 운영한다. 약간 이런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중앙은행, 이제 국가 단위의 어떤 은행이 그걸 외환보유를 하면 그게 통계가 잡히는데 국유은행을 달러를 통해를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탈달러화를 이미지를 유지하고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고, 외환보유고를 직접 움직이면 시장 충격이 크니까 은행을 통해서 우회하는 티가 덜 나게, 필요하면 쉽게 대출 투자도 가능하고. 어쨌든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고 대신에 국유은행이 대신 달러를 사서 해외 투자나 대출을 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탈달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공식적으로는 달러를 확대 중이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봅시다. 2번 데이터 마찬가지로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외환보유고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Net External USD Asset이네요. 점선이 중국 은행들이 순수하게 얼마를 달러를 가지고 있냐, 급등했네요. 24년 2분기부터 15년부터 17년까지 감소했고요.
3천억에서 2천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고 17년부터 22년 상반기까지 쭉 늘었습니다. 굴곡은 있지만 늘었어요. 달러를 축적했고요. 해외 대출이나 투자를 확대했겠죠. 그다음에 24년 2분기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때가 코로나 때 이후인가요? 이죠? 감축이 됐네요. 감소가 됐고 그다음부터 빵 터졌어요. 24년부터 거의 7천억 달러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여기가 달러 자산이 급증했습니다. 동시에 달러 부채는 쫙 줄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국은 탈달러화 중이다. 봐봐,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고 있어 라고 우리는 맨 위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봐봐, 79%에서 55%로 줄었잖아 라고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실제 아까 얘기한 백도어 인터벤션 이거 기준으로 은행이나 정책금융이나 펀드 이런 데서 달러가 모으고 있다는 거죠. 겉보기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노출되는 것들만 보면 안 된다. 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달러화가 아니라 달러를 숨겨서 더 많이 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추정 계산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대략적인 추정 계산이 필요해요. 50%. 중국의 외환 보유고 3조 3천억 달러 중에 55%는 약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세이프 분기 데이터에 따르면 국유 상업은행들이 작년 4분기 말 기준으로 약 1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1조 1천억 달러 수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AID 데이터 이건 또 뭐야? 어쨌든 이 AID 데이터라는 걸 보면 1조 달러, 전 세계에 대해 1조 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CIC, 중국, 자꾸 왜 뜨는 거예요? 중국 투자 공사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중국 투자 공사의 private equity investment 상업펀드 투자의 대부분 역시 달러에 기반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CIC의 4,5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자산 중 상당 부분이 달러 자산임을 나타냅니다. 썸밋업 합치면 세이프의 어떤 대차대조표보다 더 많은 양의 달러가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고 꽤 교묘한 방식입니다. 는 내용입니다. have fooled most of the internet. 많은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IMF가 정책은행들이 해외 지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그래프, 세 번째로 나오는 그래프죠. 이것도 마찬가지 X축, Y축을 보시면 되고, 차트가 두 개네요. 3번 그래프는 차트가 두 개입니다. 차트가 뭐가 다른 거지?
X축, 여기 타이틀이 external bank asset이고요. 밑에 타이틀은 external FX asset입니다. 그래서 FX는 foreign exchange죠. 외환. 그래서 차트를 하나하나 보면 파란색은 PBOC, SAFE이고요.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였던 것 같은데 중국의 외환관리감독기관인 거고, ODC External Assets PBOC니까 뭐 People's Bank of China겠죠. ODC는 뭘까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좀 찾아보니까 ODC는 어더 데포지터리 커퍼레이션으로 해서 기타 예금 취급 기관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자산 규모의 급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 3천억 달러 미만이었던 데이터가 거의 1600에서 2000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두 지표 간의 격차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일관되게 높게 세이프 쪽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어쨌든 둘의 차이는 있지만 데이터 간의 갭은 있지만 급격한 상승을 이루고 있다. 다음 걸 보면 External FS Asset입니다. 중국의 대외 외환 자산이고요. 두 가지 다른 데이터 소스 마찬가지로 국가외환관리고 SFE와 PBOC 인민은행의 비교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네요. 물론 이게 두 가지 차이 모두 데이터가 불일치되네요. 국가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SFE와 PBOC 데이터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두 데이터 간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계속 불일치가 유지된다는 것은 중국의 어떤 대외금융 자산 흐름이 다각화됐고 통계에 따라서 포착되지 못하는 범위가 다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 대외적으로 보유한 자산 규모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팽창되고 있고 모든 통화를 합산했을 때 그 규모는 막대하게 커지고요. 중국의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과 유동성이 상당한 어떤 경제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 데이터도 2010년까지는 2천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게 FX, External Assets, SF의 파란색 데이터, PBOC의 추정치도 모두 지금 1조 달러는 찍었고 격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트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외환보유고 수치 이외에도 다양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막대한 자산을 해외에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의 상승세는 중국의 대외자산 영향력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금으로 조달된 해외 자산이 반드시 외환 시장 개입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중국은 좀 독특하다고 하네요. 국내 외환 예금이 거의 전적으로 해외 외화 자산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용 가능한 예금 규모는 은행들이 보유한 전체 해외 자산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특이한 부분은 2019년, 2021년 사이에 위안화가 금리가 미국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좀 외화 예금이 좀 크게 상승됐고, 반대로 2022년, 2023년에는 페드가 그 미국 증권 당국에서 금리 당국 증권 당국이 아니죠. 페드에서 금리를 높였습니다. 높였고 PBOC는 컷 레이트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외화 예금이 감소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달러 수요에 의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데이터라기보다는 이른바 백도어 인터벤션이 영향을 받는 데이터처럼 보입니다. 네, 중요하네요. It looks a lot more like a data series influenced by backdoor intervention than a series driven by organic demand for dollars. 그렇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예. 좀 길게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X축, Y축 구성되어 있고요. 차트가 좀 많이 있는데 검은색 짙은 것부터 보면 이거는 중국 은행들이 보유한 대외 자산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점선은 은행이 보유한 외화 증권과 기타 순자산 합친 총액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실선은 전체 국내 외화 예금을 나타냅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그 다음에 이 면, 바 차트를 합친 이 면은 국내 외화 대출을 제외한 순국내 외화 예금입니다. 어쨌든 차트의 핵심 주제는 중국 은행들이 대외 재산이 팽창했다.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검은색 실선과 점선이 같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점차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은행들이 보유한 순 기타 자산, 여기서 말하는 점선이 주요 동력이었지만 최근에는 외화증권, FX 시큐리티나 국내 외화 예금 등 복합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2016년 쭉 됐지만 2020년 이후 확 벌어지는데요. 대외자산 규모와 예금이 동반 상승하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이프의 투자 수단들이 초기에는 달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다양한 어떤 중국 관련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중국이 공식 외환 보유고 외에 은행 시스템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외화 자산을 운영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도 좀 길었고요. 요약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공식 그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였지만 그 감소가 곧 달러화를 의미하진 않는다. 두 번째,
국유은행이나 정책은행, 국부펀드를 포함한 중국의 실제 달러 자산은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백도어 인터벤션. 세 번째, 은행들이 달러 자산을 늘리는 동시에 달러 부채는 줄이면서 순달러 포지션을 확대해왔다. 네 번째, 이 구조는 공식 통계 밖에서 달러를 운용하는 백도어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달러 의존도를 낮춘 게 아니라 더 넓은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 보유를 확대한 상태로 볼 수 있다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도 길었고요. 금융 쪽은 사실 제가 제일 부족해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보니까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게 좀 해석하기도 어렵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금융 관련해서는 좀 많이 보는 책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추천책을 좀 정리해가지고 지금 제 서재에는 없는데 다른 서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뿅.